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주에 동시성 제어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목차는 스레드랑 멀티스레드란이랑 동시성 제어란, 동시성 문제 예시, 동시성 제어 방법, 동시성 제어할 때의 문제점, 그리고 각 상황별 올바른 동시성 제어란, 마무리 Q&A 이렇게 목차 구성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스레드와 멀티스레드의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레드란 프로세스의 실행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를 의미합니다.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프로세스 상태,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힘 영역, 스택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 내부에서 실행되는 모든 동작은 이러한 영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단일 프로세스는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면 멀티스레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멀티스레드는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멀티스레드는 각 스레드마다 별도의 스택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힘 영역과 같은 다른 자원들은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되면 하나의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다른 작업도 함께 진행할 수 있어서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트랜지션은 DBMS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논리적인 작업 다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나의 단일 작업처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송금을 할 때 돈을 보내는 계좌에서 돈을 빼고 받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두 가지 작업이 있습니다. 이 두 작업이 모두 성공해야만 거래가 완료되는데 만약 하나라도 실패하면 전체 작업이 취소돼야 하지만 이런 전체 과정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처리합니다. 동시성이란 여러 사용자가 있는 환경에서 두 개 이상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될 때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제어 방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동일한 데이터를 수정하려고 할 때 동시성 제어가 없다면 데이터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시성 제어는 여러 트랜잭션이 동시에 실행되더라도 데이터의 무결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성 문제 예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행 계좌 이체 문제, 재고 감소 시스템, 웹페이지 조회수 증가 문제, 온라인 투표 시스템 문제 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같은 계좌에서 이체를 시도할 때 동시성 제어가 없으면 계좌의 잔액이 잘못 처리될 수 있습니다. 두 사용자가 동시에 돈을 인출했을 시 계좌의 잔액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예시입니다. 다음으로는 동시성 제어란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수정할 때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제어 방법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 트랜잭션이 동시에 실행되더라도 데이터의 무결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이 동시성 제어의 목적입니다. 다음은 동기화입니다. 싱크로나이즈는 사전적 정의로 동기화라고 하는데 하나의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 다른 프로세스가 간섭하지 못하게 하여 해당 프로세스만이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특히 다중 프로세스 또는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동기화를 통해 하나의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른 작업이 해당 자원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로 락을 사용하여 자원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여러 프로세스나 스레드가 동시에 동일한 데이터를 수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락이란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접근했을 때 데이터의 일관성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락을 걸고 이를 관리하는 것을 락킹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에 대해서 잠금을 걸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비관적 락이라는 게 있는데요. 비관적 락은 데이터 갱신 시 충돌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일단 락을 걸어두는 것을 비관적 락이라고 합니다.
JPA에서는 제공하는 락 모드 타입을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관적 락을 사용하면 데이터에 일단 락을 걸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관적 락은 비관적 락과 다르게 일단은 데이터 처리를 하고 이제 데이터에 커밋하기 직전에 버전을 확인해서 만약에 버전에 문제가 생길 시에 롤백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JPA에서는 버전 어노테이션 속성을 이용하여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락은 걸고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드락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근데 싱크로나이즈드랑 트랜잭션이랑 같이 사용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먼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를 먼저 봐보겠습니다. 일단 싱크로나이즈드 범위가 트랜잭셔널보다 클 경우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노란색이 싱크로나이즈드고 분홍색이 트랜잭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싱크로나이즈드 범위가 트랜잭션보다 클 경우에 이제 먼저 좋아요 수를 수정하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like 0이에요. 0이고 이제 like를 0에서 1로 바꾸라는 커밋을 호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커밋을 호출하고 실제로 DB에 반영될 때까지에는 살짝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때는 싱크로나이즈드가 트랜잭셔널보다 범위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싱크로나이즈드가 풀리기 전까지는 다른 스레드는 접근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커밋이 완료 후에 싱크로나이즈드가 풀리기 때문에 여기선 동시성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트랜잭션이랑 싱크로나이즈드를 같이 사용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번에는 트랜잭셔널이 싱크로나이즈드보다 범위가 큰 경우입니다. 현재 like 수가 0이라고 할 때 이제 like를 0으로 1로 바꾸라는 커밋 호출을 했어요. 근데 이때 싱크로나이즈드가 끝납니다. 하지만 커밋을 호출하고 실제 DB의 커밋이 like가 1로 바뀌기까지는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다 했죠? 근데 이 시간 차이 사이에 만약에 다른 스레드가 접근할 경우에는 그러면 아직 이 스레드 입장에서는 아직 like 수가 0이게 돼요. 그래서 0을 1로 바꾸라는 커밋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두 스레드가 like를 일씩 증가하는 과정을 거쳤는데도 아직도 like가 1인 동시성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즉 싱크로나이즈드가 제대로 동시성을 제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싱크로나이즈드랑 트랜잭션을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범위를 신경 써줘야 되고 싱크로나이즈드를 트랜잭션보다 더 범위를 크게 해야 된다는 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비관적 잠금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애초에 비관적 잠금은 DB에다가 잠그는 방식이라 트랜잭셔널이라는 그 어노테이션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지금 보면 현재 like 수가 0이고 트랜잭셔널과 비관적 잠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넓이가 똑같은 이유는 커밋이 완료될 때 락이 풀리기 때문이에요. 비관적 잠금은 커밋이 완료가 되면 락을 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게 범위가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like 수 0에서 1로 바꾸라는 커밋을 호출하고 커밋이 실제 DB에 완료돼서 like 수가 1이 될 때까지 락이 풀리지 않아서 다른 스레드가 접근을 해도 동시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관적 잠금의 경우인데요. 낙관적 잠금도 결국엔 DB에 거는 거라서 트랜잭셔널이랑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일단 이 세 개의 스레드가 접근을 했다고 할게요. 처음에는 like 수가 0이었어요. 버전이 V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like 수를 0에서 1로 바꾸라는 커밋을 호출합니다. 근데 이 커밋을 호출하는 그 순간에 버전을 바꿔요. 그러면 이 순간에 V1에서 V2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이 호출하고 실제 DB에 반영돼서 라이크 수가 0에서 1로 바뀌는 그 순간까지는 살짝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다른 스레드가 접근을 했다면은 이 스레드는 어차피 지금 버전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 버전을 버전 2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얘가 만약에 버전을 V1에서 V2로 바꾸기 전에 다른 스레드가 접근을 했다면은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버전 1에서는 라이크가 0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스레드 입장에서는 현재는 라이크 수가 0인 걸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처리를 마치고 이제 이 V1을 V2로 바꾸기 직전에 버전 검사를 했을 때 현재 버전인 V3인데 내가 알고 있던 버전은 V1이에요. 그럼 뭔가 버전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생겼다. 이러고 다시 롤백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버전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다시 해서 다시 V3로 시작을 해서 제대로 라이크 수를 3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동시성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별 동시성 제어는 이제 어떤 케이스에는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은행 계좌이체 문제 같은 걸 보면 이제 거래에서 일관성이랑 정확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관적 락은 데이터를 읽는 순간부터 락을 걸어서 다른 사용자가 해당 계좌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기 때문에 강력한 동시성 제어가 필요하기에 낙관적보다는 비관적 락이 더 적절하다. 그다음에 재고 관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재고 업데이트에서 충돌할 확률은 되게 낮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비관적 락을 사용하면 읽을 때마다 락을 걸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성능 저하가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낙관적으로 간다면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만 이제 제시도를 유도를 하기 때문에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낙관적 락을 추천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웹페이지 조회수 증가 같은 경우에는 단순 증가 작업에서는 충돌 가능성이 엄청 낮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 변경 시점에서만 충돌 확인하는 낙관적 락이 더 효율적이고, 마지막에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투표 작업 중에 다른 사용자가 접근하면 안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투표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성 문제를 방지를 해야 됩니다. 충돌 가능성은 항상 높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호하는 비관적 락이 좀 타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드를 저희가 이제 짜면서 봤던 애들인데 스레드 카운트를 일단 100개로 설정을 했어요. 저게 이제 엔티티를 저희가 물건 스톡이라고 해놓고 이제 거기에 대한 그 퀀티티 양을 100개로 설정을 해놓고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일단 스레드 카운트도 100으로 했습니다. 이게 중지 작업이 일어나? 코드를 보여줄까? 이걸로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 카운트가 100번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끝나게 하기 위해서 스레드 카운트 100으로 설정을 했고, 스레드는 32개를 동시에 작업을 처리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저 카운트다운 래치에 이제 스레드 카운트 100을 적용시킴으로써 카운트를 설정하고 모든 스레드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레드 카운트만큼 돌겠죠? 돌면서 이제 서비스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디크리지 메서드에다가 한 개씩 이제 줄여 나가라 라고 이제 설정을 해놓고 코드를 이제 작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크리즈 메서드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냥 싱크로나이즈드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find by id 저희가 그냥 늘상 JPA 쓰는 방식대로 그 상태로 이제 id 값 찾아서 디크리즈 시키고 세이브를 해라. 근데 처음에는 싱크로나이즈드를 걸지 않았을 때는 100개의 작업에 있어서 컨트롤러에서 저희가 요청을 보냈을 때 당연히 100개의 작업에서 100개의 스레드가 하나씩 빼면 결과는 0이 나와야 되는데 73개가 남는다던가 85개가 남는다던가 결론적으로 0으로 수렴하지 않았다. 이유는 동시성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싱크로나이즈드를 붙였을 때는 다행히 저희가 바래왔던 시나리오대로 0으로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방법은 비관적. 예, 비관적 락 맞아요. 예. 왜 저 옵티미스틱인지 모르겠는데, 네. 비관적 락이 맞습니다. 비관적 락은 뭐, 일단 레포지토리에서 설정부터 해야 돼요. 락을 걸어야 되는데, 락 모드를 일단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저기에서는 pessimistic write 모드를 설정을 해줬는데, 이제 밑에 조금만 내려주시면, 이제 락 종류, 이제 모드 종류에 대해서 나와요. 패시미스틱은 비관적 락 방법이고요. 리드를 하면은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읽기만 가능하고, 라이트를 하면은 뭐 다른 트랜잭션이 뭐 읽고 수정하고 수정하지 못하게 완전한 잠금을 거는 거고, false increment는 저희가 안 써봤는데 쓰기 잠금과 함께 버전 필드를 강제로 증가시켜 낙관적 락을 사용할 때 충돌을 유도한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테스트를 할 때는 그냥 패시미스틱 라이트 모드로 설정을 하고, 이제 앞에서는 서비스 단에서 위에 올려주세요. 네, 서비스 단에서는 이제 그냥 그 상태로 바뀐 이름으로만 호출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낙관적 락 부분인데, 여기서는 락 모드 타입에서는 그냥 옵티미스틱 사용하시면 되고요. 낙관적 락 방식이 이제 트라이 캐치문으로 이제 버전 체크를 함으로써 만약에 버전이 이전과 다를 시에는 쟤네들이 저렇게 옵티미스틱 락 익셉션으로 이제 그 오류를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거를? 솔직하게 말하자면 낙관적 락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거를 같이 해결을 해나가야 그래서 됩니다. 저는 이거 지금부터. 미션입니다. 혜정이나 동현이가 낙관적 락을 진짜 써서 코드를 구현해서 이렇게 잡아본 게 있으면은 좀 물어보고 싶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트라이 캐치를 서비스 단에도 걸어보고 컨트롤러 단에도 걸어보고 그냥 난리를 쳐봤는데 결국에는 저 익셉션을 던지는 걸 결국에는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이 지금 우리한테는 좀 미스터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번 코드를 같이 보면서 실제 되는 거 한번 보고 낙관적 락 코드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낙관적 비관적 쪽은 여기서 마무리고요. 이제 제가 한번 코드를 한번 같이 가볼게요. 오픈. 그 코드가 꽂혔어.